안녕하세요, 모터PD 정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디어 시승행사에서는 짧게 달려봐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차를 이렇게 두 번 촬영하진 않는데, 이번엔 약간 또간집 느낌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T7 모델이고요. 기본 가격은 3,635만원입니다. 참고로 T5는 3,14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110만원짜리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65만원에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그리고 흡음형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패키지는 75만원이네요. 또 외장 컬러도 블랙, 내장도 블랙인데요. 이런 앞쪽 그리고 바늘담 등은 약간 구릿빛으로 조금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프레스트 그린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차는 지금 밖에도 블랙, 안에도 블랙이라서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승 행사에서 탔던 모델은 18인치 휠이었는데 그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이 20인치 모델도 그렇게 승차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20인치보다는 18인치가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조금이나마 더 높고요. 또 18인치 휠 디자인도 꽤 괜찮아서 저라면 20인치를 추가금을 내고 장착하기보다는 18인치 휠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윈터 타이어를 끼울 때도 20인치보다 18인치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고요. 하지만 타이어는 흡음형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서 이렇게 도로 주행 시에 확실히 상대적으로 이런 타이어 소리는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기본 토레스보다 좋아졌지만 이런 정숙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앞에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GM에 따르면 이런 트렁크라든지 차량 곳곳에 흡음재를 꽤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타이어도 흡음형이니까 확실히 이런 주행시의 정숙성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쇼업쇼버도 가솔린 모델 대비 업그레이드에 이런 승차감을 더 개선시켰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인치는 18인치보다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상대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인 이런 승차감은 확실히 가솔린 모델의 그때 그 승차감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나 좋은 수준의 승차감이에요. 이번에는 꽤 오랜 기간 주행을 했었는데 이런 정숙성이나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지금까지 약 516km를 달렸고요.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6.4km/L입니다.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18km/L도 넘곤 하는데 사실 제가 연비 운전을 잘 못합니다. 이 차도 억지로 연비를 높이려고 주행하진 않았고요. 평소 제 스타일대로 운전했더니 연비가 다른 분들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공인 연비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크게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달려도 이 정도 연비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승 때 영상 댓글을 보니까 고속 연비는 안 좋다라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그 댓글대로 100km 오버에서는 확실히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의 컨셉 자체가 속된 말로 쏘고 다니는 차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도심 연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고속으로 갈수록은 연비가 떨어지는 경향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연비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달려도 공인 연비 이상의 숫자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18인치 같은 경우는 15.7인데 20인치는 15.2km/L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달리지 않아도 쉽게 공인 연비 이상의 숫자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1.83kWh 용량인데요. 타사 하이브리드 SUV 대비 배터리 용량도 조금 더 높고요. 자, 지금은 엔진이 바퀴를 구동하고 또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이 모터와 엔진이 같이 바퀴를 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이 모터로만 바퀴를 돌리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배터리와 모터가 바퀴를 구동하는 과정에도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진이 모터와 함께 바퀴를 굴리기도 하지만 주로 배터리와 모터가 구동을 담당하고 엔진은 그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고 출력도 엔진이 150마력인데 반해 모터 최고 출력은 더 높은 177마력이나 되고요. 또한 최대 토크도 엔진이 22.5, 모터가 30.6인데요. 모터의 특성상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전기차처럼 초반 가속이 꽤 빠르고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량의 컨셉이 연비 타겟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차가 마냥 둔하거나 무디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속 시에는 이렇게 중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그런 경우엔 연비 쪽에서 희생이 있겠지만 그래도 차가 답답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할 때는 물론 퍼포먼스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그렇게 크게 부족한 주행 성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이 이 차는 패드시프트가 회생제동을 담당하는데요. 아예 끌 수도 있고 최대 3단계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모드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해도 그렇게 회생제동으로 걸리는 느낌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는 처음엔 저도 이렇게 두 번 위로 밀거나 당기거나 해서 D 그리고 R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꾹 누르고만 있어도 D나 R이 되긴 하는데 이 바뀌는 단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주차 시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디자인은 토레스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아왔죠. 그런 토레스 디자인을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EVX 전기차 모델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모델과 거의 동일한 게 살짝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타사에서도 크게 변화의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는 경향이긴 하지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는 EVX처럼 약간 다른 점을 추가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후면 우측편에 하이브리드 레터링만 다른 점이 있고요. 참고로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만 있습니다. 스크린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길게 이어지는 와이드 타입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차량 정보, 에이다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은 3분할 방식이고요. 이렇게 좌측에는 크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좀 다양한 메뉴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KGM 링크, 전화, 공조, 마이 미디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USB, 설정, 후석 취침, 이 매뉴얼, 기기 연결,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고요. 하이브리드 화면에서는 평균 연비, 그리고 2위와 하이브리드의 사용량, 또 순간 연비,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또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추가적인 메뉴를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조, 나침판, 시계, 블루투스, 음악 이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그 아래 미디어라든지 폼 프로젝션, 공조 화면으로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이렇게 작은 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빠른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 볼륨, 카메라, 트렁크, 오토홀드, 스티어링 휠 열선, 차량 밝기, 헤드램프 각도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뿐 아니라 카메라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도 이쪽에 있어서 한 번 더 눌러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볼륨도 이 화면에 있어서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조작하면 되지만 동승자는 이렇게 내려서 조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알파인 오디오 옵션이 빠진 사양인데요.
지난번에 알파인 오디오 옵션이 있었을 때는 무난한 청취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디오 옵션이 빠지니까 이런 음향이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알파인 오디오는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도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무드 조명은 이렇게 대시보드,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콘솔 쪽에 얇게 들어온 타입이고요. 전반적인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지인을 태웠을 때 차량의 컨셉에 맞게 상당히 견고하고 강인한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플로팅 방식인데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 손이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아서 여기 물건을 넣고 집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 그리고 위쪽에도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 조수석은 워크인 버튼도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는 룸미러 테두리가 이렇게 좀 올드한 방식으로 두터운 게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살짝 큰 느낌인데요. 아래가 깎인 D컷 타입이고 이 버튼유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에이다스와 이 미디어 조작부를 따로 구분해서 몰아놓는데, 여기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장치가 왼쪽에 이 미디어 쪽에 같이 있고요. 오른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리밋 버튼이 따로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실제 사용자 분들이 하면 금세 익숙해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쌍용 KGM은 이 비상등 버튼이 가운데도 있지만 방향 지시등 끝단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 승차감인데요. 공간성도 충분한 편이고 거기에 수동이지만 사이드 썬블라인드도 있고요. 열선 버튼과 송풍구 등 기본적인 편의사양은 잘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승차감까지 꽤 좋은 편이라서 실제 사용 시에 그러한 점들이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솔린과 전기차 그 각각의 매력을 잘 절충해서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GM도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경쟁의 치열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바이퓨얼 모델이 있긴 하지만 과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어떠한 성과를 기록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